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오랫동안 병원과 연구실을 오가며 노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큰 운명을 바꾸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병이 속에서 자꾸 잔잔한 거품들이 떠오르고 물을 내려도 한동안 남아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거품이 단지 물 적게 마신 탓이라고 넘겨짚는 순간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알아서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고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쳤고 몇 달 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어 가실 겁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전 점검법, 그리고 병원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검사와 생활 전략,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수박과 같은 익숙한 음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지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낸 신호, 과연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요. 오늘만큼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먼저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어느 겨울 아침 72세의 이소연 어르신이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작은 굿을 갔던 거품들이 그대로 표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며칠째 이어졌죠. 소연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잠시 후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걸 보고서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 장면을 제가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비슷한 조각이 끼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때로는 조용한 위험의 첫 문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품료의 진짜 얼굴, 검사가 필요한 순간, 그리고 실전 회복 루틴을 아주 쉬운 언어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반드시 다음 장을 넘겨보셔야 할 이유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에겐 시간이 가장 큰 약일 때가 많으니까요. 거품은 왜 생길까요? 소변이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방광을 너무 세게 비울 때도 잠깐 거품이 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물을 내려도 한동안 떠다니는 작고 조밀한 거품이 며칠씩 반복될 때 저는 반드시 한 가지만 묻습니다. 혹시 발이나 눈꺼풀이 평소보다 부어 보이지 않으셨나요? 밤사이 몸이 무거워지고 아침에 얼굴이 더 붓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가 거품과 함께 보인다면 몸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으로 첫 장벽을 넘고 병원에서 이어질 검사로 진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아침 첫 소변으로 시작합니다. 소변을 본 뒤 10분을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표면에 남은 거품이 작게 엉겨붙어 있다면 그날을 표시해 두세요. 이 패턴이 사흘 이상 이어질 때는 병원에서 소변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비율을 재는 정량 검사를 꼭 예약하시길 권합니다. 단순 종이 시험 30초짜리 양성 결과에 울고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답이고 그 숫자가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 검사가 중요한지 간단히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변의 알부민과
크레아티닌의 비를 이용해 단백뇨를 분류하고 그 정도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고령층에서는 특히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권고하죠. 또 한 가지, 거품료로 병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실제 정량 검사에서 의미 있는 단백뇨가 확인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는 점도 여러 관찰 연구에서 반복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거품이 있다고 모두 병이 아니라는 안도. 둘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사가 필요하다는 경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 주세요. 겁주기보다 중요한 건 정확히 확인하고 정확히 대처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음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항상 같은 원칙을 먼저 말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익숙한 과일인 수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철 냉장고에 늘 있는 그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어 혈관 확장에 관여하고 혈액 흐름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죠. 일부 연구는 수박 껍질 부분에 시트룰린이 더 농축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장, 사람에서 만성 신장질환의 단백뇨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표준 치료로 수박을 권고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보조 옵션으로 접근합니다. 혈당과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이라면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한 컵 정도로 즐기고 껍질을 소량 갈아 넣어 섭취량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현재 병력과 약물을 알고 있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곧 이어지는 실제 사례에서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더 생생하게 보실 겁니다. 속초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74세 윤대성 어르신은 은퇴한 뒤 매일 아침 방파제를 걷는 분이었죠. 어느 날부터인지 숨이 조금씩 차올랐고 신발을 벗을 때 양말 자국이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거품이 잔잔하게 늘어졌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함께 걷던 친구가 결국 저희 병원으로 끌고 오듯 모시고 왔죠. 검사를 해보니 소변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분명 높았고 사구체 여과율도 나이에 비해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소금 섭취를 확 줄이는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양사와 식단 리뷰를 했고 매일 25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이 되자 본인이 즐기는 수박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물으셨고 저는 하루 중 한 번 밥과 간식 사이 텀을 충분히 두고 작은 컵 한두 잔으로 제한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윤 어르신의 소변 단백 수치는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수박이 기적을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염분을 낮추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적절한 약물과 운동, 수면을 더해 전체를 조율했기 때문에 전체가 좋아진 겁니다. 음식은 항상 전체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케스트라이고 과일 한 조각은 그중 하나의 악기일 뿐이니까요. 지휘자는 여러분과 주치의입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시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물만 좀 더 마시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물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일부 단계 신장 질환에서는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많은 물을 들이키면 몸이 부담을 느끼고 부종이나 혈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항상 먼저 던집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가요? 체중 변화는 어떻고 밤에 자주 소변 보러 일어나시나요? 이 답들에 따라 적절한 수분 전략이 달라집니다. 대강의 감으로 하루 30ml씩 이런 식의 획일적인 권고는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이고 맥락입니다. 수분은 조금씩 자주, 체중과 증상, 의사의 지시에 맞춰. 이게 원칙입니다. 이제 나트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입맛에 오랜 친구지만 신장에게는 벽돌 같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식단의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국물과 찌개의 양을 줄이고 가공식품의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겉보기에는 짜지 않은데 나트륨이 높은 음식들이 놀랍도록 많습니다. 이 과정을 3주에 나누어 점진적으로 줄이면 몸이 훨씬 덜 힘들어합니다. 첫 주는 평소 대비 5분의 1 정도 줄이고, 둘째 주에는 절반 가까이 낮추고, 셋째 주엔 양념을 덜어내거나 탕국물은 끝까지 비우지 않는 연습까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한 달 뒤 여러분의 부종과 혈압, 결국 신장 지표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게 과제가 됩니다. 보통은 체중 1kg당 하루 0.8g 정도를 기준으로 잡되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분은 의사와 영양사가 함께 목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루 한꺼번에 몰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세끼에 나누어 균형 있게 채소, 통곡, 좋은 지방과 함께 드세요. 두부 반모, 달걀 한두 개, 생선 한 토막 정도의 감각을 익히면 좋습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은 신장을 치료하는 주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닦아줍니다. 대단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내일 아침 집 앞 골목길을 15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숨이 턱에 차오르지 않을 정도로 대화가 가능한 속도. 일주일 뒤엔 20분, 한 달 뒤엔 30분. 주당 150분의 중등도 활동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간중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하체의 펌프가 활성화되어 붓기도 덜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주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69세의 최명자 사장님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거품료가 눈에 띄게 늘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셨죠. 명자님은 생활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면 체력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박한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사 준비 전에 15분 걷기, 영업 중에는 매시간 5번씩 발끝 들기, 탕국물은 밥만 맛보기. 한 달 후, 가게 문을 닫는 밤의 발목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고 신장 관련 수치도 서서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분이 제기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큰일을 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옮겼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신장 건강은 작은 습관의 합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또 하나의 과일, 크랜베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크랜베리는 재발하는 요로 감염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신장을 깨끗이 씻어내는 해독 음료처럼 포장하는 건 과장입니다. 저는 크랜베리를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이 의사와 상의하여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로만 권합니다. 그리고 사과는요. 사과의 펙틴은 장에서 담즙산을 붙잡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신장 독소 배출로 곧장 연결하는 건 무리입니다.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을 보태는 좋은 일상식으로 즐기시되 약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 핵심은 과일 한 가지의 마법이 아니라 전체 접시에 깔린 원칙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적정 단백질을 나누어 먹고 첨가당을 줄이고 매 끼니 채소와 통곡을 담는 것, 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살립니다. 자, 이제 실전 루틴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시며 몸을 깨웁니다. 20분 가볍게 걸으며 혈류를 깨웁니다. 아침 식탁에는 소금이 적은 단백질과 채소, 통곡을 올립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과일을 작은 컵으로, 특히 혈당과 칼륨을 고려해야 하는 분이라면 의사 지침의 양을 조절합니다. 점심에는 국물은 반만, 젓갈과 절임류는 횟수를 줄입니다. 오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 5번 앉았다 서기를 하고, 저녁에는 화면 보는 시간을 줄여 일찍 잠들 준비를 합니다. 수면은 특정 시간대의 황금창을 찾기보다 규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밤마다 자주 깨 소변을 보느라 힘드시다면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 의사와 상의해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신호 3가지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짚겠습니다.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고 오래 남는 날이 늘어나는지, 아침 거울 속 눈꺼풀이 평소보다 부어 보이는지, 소변의 양이 현저히 줄거나 색이 짙어지는 날이 이어지는지, 이 3가지 가운데 2 이상이 며칠간 겹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서 정량 검사를 예약하세요. 오늘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거품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품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정확한 검사를 받는 순간 불안은 숫자로 바뀌고 숫자는 계획으로 바뀝니다.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연구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령층에서 혈압 관리와 식이, 나트륨 감소가 신장 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대규모 가이드라인과 분석 결과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왔습니다. 또한 단백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특정 약물군이 단백뇨를 줄이고 신장 보호에 기여한다는 근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병원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나눌 대화의 배경에는 이런 연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혼자 추측하는 것보다 근거 위에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수박은 그러면 먹어도 되는가? 제 답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양으로,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는 시간에 본인의 혈당과 칼륨, 체액 상태를 고려하여 즐기시되 이것이 치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박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여러분의 전체 생활과 의학적 계획이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를 앓고 있거나 이뇨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라면 오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된 식단과 수분 전략을 꼭 받아보세요. 한 사람의 몸은 한 편의 역사입니다. 평균값이 아니라 당신만의 답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의학적 주의사항을 분명히 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은 건강 정보로서의 가이드이며 개별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식단과 보충제, 수분 전략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과일과 주스 섭취량을 임의로 늘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신장 지표를 확인하세요. 셋째, 요로감염 증상이 반복되는 분은 크랜베리와 같은 보조수단을 스스로 시작하기보다 재발 원인을 평가받고 필요한 치료를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넷째, 급격한 체중 변화, 숨참, 전신 부종이 동반된다면 자가 조절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10분만 주목해 주세요. 거품이 남아있다면 달력을 꺼내 표시하세요. 사흘간 같은 모습이 이어지면 병원에 전화해 소변 알부민과 크레아틴인 비율 검사를 예약하세요. 그 사이에는 염분을 줄이고 국물은 반만, 가공식품의 라벨을 읽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집 앞 골목길을 걸어보세요. 작은 컵의 과일로 적당히 즐기되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저와 같은 의사들이 있고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두 힘이 만나면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닿는다면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웃에게 길을 밝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밤, 시간의 소변과 수면, 그리고 낮과 밤의 혈압 차이가 신장에 주는 의미를 보다 깊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신장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